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최근 비트겟, 바이낸스 대회랑 개인 트레이딩에 집중하느라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시황 영상입니다. 신저점 갱신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리뷰 먼저 해보고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바이낸스 테더 1시간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었던 이 저점 갱신 이후의 시황 영상에서 제가 이 32K와 28K 사이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각각 상단과 하단을 이 스탑로스로 잡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해당 스탑로스를 지켜주면서 그 안쪽 가격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움직임의 핵심은 이번에도 역시 이 초록색 선 200 EMA였습니다. 기존처럼 4시간봉 200 EMA를 활용하기에는 이미 장기 트렌드가 하락으로 굳어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나도 벌어진 상황이라 실매매에 접목을 하기는 어렵고 이 단기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1시간봉 200 EMA가 이번 박스권 움직임을 캐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저점 반등 이후에 처음으로 200 EMA에 도달한 5월 16일 오전의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약 5,000불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200 EMA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에 실패하자 약 2,000불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도달 지점은 5월 20일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돌파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돌파 이후 200 EMA 위쪽에서 지지받는 데 실패하면서 역시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후 재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돌파 이후 리테스트에서 지지받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추가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재차 리테스트에서 지지받는 것을 실패했고 역시 강한 하락폭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 200 EMA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는데 이를 실매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그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당 차트는 마찬가지 비트코인 1시간 봉이고 비교적 최근 차트인데 제가 200 EMA 관련해서 교육 자료로 만들어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상적인 지지의 형태와 이탈이 나오는 패턴들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자, 이게 일시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진짜 이탈인지 체크를 하는 방법이 핵심인데 바로 지지 구간 이탈을 위한 이정봉 대비 더 큰 하락폭을 보인다. 이게 핵심이에요. 최근 하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 해당 지지 구간 이탈을 위해서 이전봉 대비 더 큰 하락폭이 나왔죠. 근데 이 200 EMA의 특성이 뭐예요? 이렇게 지지받는데 실패하거나 혹은 이렇게 저항에 막히는 순간 이미 그동안 이 200 EMA와의 이격을 줄일 때까지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강한 하락폭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되느냐? 이렇게 200 EMA를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해당 봉마감까지 쭉 지켜보다가 이전봉 대비 더 큰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추격으로 이 구간에서 추격으로 진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이 될 뿐더러 200 EMA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반대로 언제는 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지 저항 여부가 확실히 캐치가 안 될 때 진입할 이유가 없겠죠. 200 EMA가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200 EMA를 이탈할 때마다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건가? 그건 바로 이 심리적 요인, 이 200 EMA의 심리적 요인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차트 불신론자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이 보조지표라는 것은 모두 후행성 지표 아니냐, 이걸 실매매에 적용을 하는 건, 이 지표라는 거를 실매매에 적용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굳이 복잡한 지표들 활용할 필요 없다. 바로 이 거래량, 그리고 캔들, 이 캔들들, 그리고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그리고 채널, 이런 채널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 시장과 모든 지표들에는 이 심리적 요인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지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표일수록 그 지표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뭐예요? 바로 이 캔들, 그리고 거래량,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다 보잖아요, 다. 200EMA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나 매매 기법 관련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00일선은 20세기부터 이어져 온 차트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에요. 이 200일선에 관해서 안 다룬다? 혹은 예시로라도 표기해두지 않았다면 그런 책은 엉터리예요, 전부 다. 제가 보증할게요, 그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과거의 차트들이 이를 방증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차트에서 무언가를 더 캐치하려 하는 것보다는 매매 종목과 연관성 있는 도미넌스라든지 다른 거시경제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차라리 더 효과가 좋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자리에서 차트 분석한답시고 작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웃긴데, 믿고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번 내 돈이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이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차트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대회 기간 중이라 이 소통방에서 현 관점과 차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